헤즈볼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죠. 헤즈볼라 2인자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다히야 지역에서 암살을 했고요. 헤즈볼라는 지금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헤즈볼라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82년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을 했습니다. 왜 레바논을 침공했는가? 당시 레바논에는 야셀 아라파트,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셀 아라파트가 베이루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피에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1982년 이것을 제1차 레바논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레바논 전쟁, 1982년 전쟁 이후에 이란이 레바논에 세운 단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단체이고요. 헤즈볼라라는 단체의 이름은 신의 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레바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아파 단체 아말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은 아랍어로 이제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말이라는 시아파 단체, 즉 그 당시 시아파는요, 1970년대 레바논에서 가장 못 사는 종파였습니다. 버림받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시아파였는데요. 자, 이런 같은 시아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말이라는 단체였고 1970년대 무사 사드르라는 사람이 불우한 자들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이 불우한 자들의 운동이라는 이 조직의 산하에 아말이라는 민병대를 만들었고요. 이런 단체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982년 이란이 이런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다시 규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헤즈볼라고요. 결국 아말과 헤즈볼라는 같이 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시아파 단체이기 때문에 또 경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이 시아파 민병대 조직으로 만든 단체이고요. 1983년 헤즈볼라가 그 당시 레바논에 파병 나와 있던 미군 기지를 자살폭탄 테러를 했어요. 미군이 241명이 사망하고요. 프랑스 막사도 공격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헤즈볼라는 결국 1982년 만들어졌고요. 레바논에서 그때부터 중요한 정치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현재까지도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정치 단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헤즈볼라가요. 처음에는 무장단체, 무슨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민병대를 통해서 무슨 싸움을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했던 활동이요. 사회, 즉 사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복지, 구제, 의료, 선교.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천대받는 레바논의 시아파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식량을 주고 밥을 주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주고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고 유치원에 못 보내면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학교나 유치원에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구제, 의료, 선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레바논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복지 사업, 구제 사업을 함으로써 헤즈볼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더 많이 충원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라는 단체도 레바논 사회에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헤즈볼라라는 단체를 우리가 그냥 민병대 싸움만 하는 단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레바논에서 사회 운동, 복지, 구제, 의료, 선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사회에서 정당성과 지지도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 단체가 지금도 레바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단체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헤즈볼라를 지금 우리가 볼 때 레바논 사회에서 헤즈볼라의 위치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헤즈볼라는 단순히 그냥 민병대를 가진 무장 조직이다. 아닙니다. 무장 조직도 가지고 있죠. 근데 헤즈볼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레바논 선거에 참여를 했고요. 국회의원도 가지고 있고 지금 장관직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 출신의 대원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단순히 그냥 무장단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다. 레바논은 헤즈볼라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헤즈볼라라는 인계 단체가 레바논이라는 국가보다 더 크고 어떻게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레바논의 모든 외교, 국방, 사회 전체 레바논 국가를 통치 운영하는데 헤즈볼라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헤즈볼라는요, 지금 레바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가 레바논이다. 레바논이 헤즈볼라라고 할 정도로 헤즈볼라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레바논에는 레바논 정규 군대가 있죠. 레바니즈 아미 포스, 즉 LAF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그 정규군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요. 무기도 훨씬 많고요. 그 레바논 정규군은요. 헤즈볼라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면 헤즈볼라를 돕거나 아니면 총을 버리고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와 함께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정보기관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해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는 레바논이고 레바논은 헤즈볼라다. 헤즈볼라는요, 불량 테러 단체이면서 또한 국가 통치 단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테러 단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테러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한다 그래서 테러의 얼굴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서방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983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미군들을 공격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84년에서도 베이루트에서 또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1994년입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대인 공동체가 운영하는 센터를 헤즈볼라가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85명이 사망하는, 85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헤즈볼라 본인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조사 기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헤즈볼라가요, 레바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미에도 나가 있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한 바 있고,